네,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검찰이 윤석열 피의자 공소장 네. 좀 추가로 공개된 것 같은데요. 네, 예. 지난주에 윤석열 피해자가 이제 구속 기소가 됐는데요. 그 네. 공소장의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내용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내란 우두머리 예. 혐의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이제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서 폭동을 일으켰다. 라고 공소장에 예. 내용이 적시가 됐습니다. 뭐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은 사실 이미 좀 알려져 있던 것이 뭐 기존의 이제 군사령관들이나 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이제 기소장 내용하고 좀 겹치는 예. 부분이 많기 때문에요. 보도가 많이 이루어졌던 부분인데 일테면 그 포고령에 근거해서 국회의원과 정치인 등 주요 인사 그리고 부정선거와 관련됐을 것으로 자신들이 추정하는 선관위 관계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 또는 구금하고 네. 선관위의 전산 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해서 부정선거나 여론조작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려고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고요. 예. 그리고 국회의사당의 군병력을 침투시켜서 국회의원들의 비상해제 요구한 의결을 저지하려고 했고 예. 국회를 무력화시킨 뒤에는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해서 헌법상의 국민주권제도 그리고 의회제도와 정당제도, 선거관리제도와 사법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고 하는 예.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갖고 있었다. 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군에 소속된 무장군인 1,605명 그리고 경찰에 소속된 경찰관 약 3,790명을 동원해서 국회 등을 점거하거나 출입을 통제하고 예. 체포, 구금, 압수수색 등의 방법으로 한 지역에 평온을 해야 하는 이런 거 이제 법률 용어로는 이제 폭동이라고 예. 하거든요. 폭동을 일으켰다라고 적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알려졌던 내용보다 조금 더 이제 구체화된 내용이 주로 언론사에 대한 그리고 예. 여론조사 업체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그날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국무위원들을 소집을 한 이후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이런 내용의 그 문건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24시경 한겨레와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서 단전 단수를 하라. 이게 이제 문건에 소위 말하는 개헌 문건에 적시가 돼 있었다는 거고 그래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은 예. 행정안전부는 이렇게 움직여라라는 조치 사항을 지시를 했다는 예. 겁니다. 근데 이 지시 사항이 뭐 아시겠습니다만 행정안전부가 소방청하고 경찰청을 통할하는 기관이기 예. 때문에 양쪽을 다 이제 살필 수 있는 이상민 전 장관한테 명령을 한 걸로 보이고 그래서 포고령이 발표되고 난 직후에 11시 34분쯤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한테 네. 연락을 해서 경찰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확인했다라고 지금 공소장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알려진 것처럼 허석권 소방청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역시 예. 마찬가지로 언론사와 여론조사 업체에 경찰이 곧 투입될 거니까 예.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조치를 해줘라 예. 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고 허석권 청장은 또 이제 소방청 차장한테 이 내용을 전달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영팔 소방청 차장이 다시 소방재난본부에 연락을 해서 조치사항을 좀 잘 협력을 해달라라고 반복 요청한 예. 걸로 적시가 돼 있습니다. 지금 이 공소장을 보면요. 그 윤석열 피의자 본인에 대한 혐의는 굉장히 어떤 깊이 수사 그러니까 기소를 한 것 같습니다. 보면. 그리고 이 경찰에 대한 부분도요. 수사가 굉장히 어떤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보면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한 것 같은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간부가요. 네. 그날 국회 현장에 강력계 형사 파견을 요청하면서 체포조를 보내야 하니까 티 안 나게 사복을 입으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어떤 검찰이 내란 혐의에 대해서 윤석열 피의자 본인 그리고 경찰 이런 부분은 제대로 수사를 하는 것 같고 검찰 자체 자기 조직에 대한 수사 그리고 내각에 대한 수사 이런 건 아직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예. 사실 좀 이상한 일인 게 경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구체적인 지시가 그렇습니다. 내려가고 예. 그리고 경찰청장이 관련 조치를 취했다는 게 확인이 됐는데 검찰이 그쪽을 또 집중적으로 파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윤석열 피의자 피고인의 친정이기도 친정인, 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권 내내 어떻게 보면 이제 수종 역할을 한 걸로 알려져 있는 검찰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시가 없었겠느냐. 그렇습니다. 혹은 관련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겠느냐. 이제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혐의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특검이 더 필요하다는 논리가 지금 힘을 얻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검찰은 사실 전통적으로 본인들의 환부에 대해서는 제대로 칼을 들이댄 적이 없었다라는 평가를 예. 많이 받기 때문에 자기 수사를 못한다 그러면 결국 이제 특검을 좀 빌려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윤석열 피의자의 공소장에서도 특히 저는 주목한 게 예. 그 군경의 배치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직접 지시를 한 정황이 담겨 예. 있습니다. 그래서 공소장 내용을 보면 지난 12월 1일에 계엄 선포를 며칠 앞두고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한테 병력 동원 규모를 물어봤고요. 예. 그리고 경찰을 우선 배치한 뒤에 군 간부 위주로 군을 투입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영현 전 장관이 동원 가능한 군 간부가 수도방위사령부의 그 2개 대대 그리고 특전사 2개 여단 합치면 한 1천여 명 정도 규모다라고 이제 보고를 했더니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그 정도 병력이면 국회하고 선관위에 투입하면 되겠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군 병력 운영을 어떻게 하고 투입과 배치를 어떻게 할지를 윤석열 피의자하고 김영현 피의자가 이제 함께 상의를 했다라는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이 일종의 지휘를 한 게 되는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폭동 그리고 내란 사태에 대통령이 구체적 지시가 있었다라는 거를 이제 또 한 번 확인하는 셈이 예. 됩니다. 그러면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해서 형사재판이 2월 20일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지금?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가 지금 이 사건을 배당을 받았는데 공판 준비 기일을 지정을 했습니다. 2월 20일로 이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공판 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이 이제 시작되기 위한 어떤 준비 절차에 해당합니다만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그러면 아마 이제 형사 재판하고 탄핵 심판을 함께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가장 어떤 눈길을 끌었던 건요. 오전부터요.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임명 권한쟁의에 대해서 네. 오늘 원래 선고를 한다 그랬는데 미루기로 했어요. 이 부분이 의미가 무엇인가 과연? 예. 네, 일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이제 임명을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임명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는 심리 기일을 이제 하루만 진행을 하고 예. 종결을 한 뒤에 오늘 오후 2시에 선고를 하기로 돼 예고돼 있었는데, 있었죠? 예. 예고가 돼 있었는데 선고 한 2시간 정도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연기 결정이 나왔습니다. 예. 일단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재개하겠다라는 거는 이제 그 기일을 다시 잡아가지고 추가로 예. 공판을 진행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헌재가 일단은 추가로 2월 10일에 변론을 재개해서 이야기를 더 들어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고 지금 이제 이 권한쟁의 심판하고 묶여 있는 헌법소원 사건, 예.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것, 이게 이제 부작위에 해당한다라는 예. 헌법소원 사건도 선고 기일을 원래 오늘 이제 같이 하는 걸로 예. 잡았다가 일단은 추후에 다시 지정하겠다, 연기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단 뭐 하루 더 열리게 되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변론 기일이 앞으로 여러 차례 더 열릴 것이냐, 뭐 여기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좀 회의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예. 한 번 정도, 그러니까 10일 날 하루 정도 더 변론 기일을 잡고 나서 이제 종결을 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들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유를 좀 살펴봤더니 MBC 단독 보도로 오늘 예. 오후에 나온 내용인데 오늘 헌법재판관 평의를 열었을 때 최상목 권한대행 측에서 토요일에 제출한 추가 의견서를 보고 그거에 대한 의견을 나눈 뒤에 예. 그러면 이 의견서에 대해서는 국회 쪽, 그러니까 상대방인 국회 쪽의 의견도 반론도 예.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재판관들이 이제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제 국회 쪽의 반론을 함께 들어보려면 변론을 한 번 더, 변론기를 한 번 더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10일에 변론기를 진행하기로 결정되지 않았나, 예. 이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 원래 선고가 예정돼 있다가 갑자기 밀리니까 요새 여러 가지 뒤숭숭하니까 국민들 중에 굉장히 걱정하는 분들도 적지 않았어요. 아, 왜 갑자기 선고가 밀리지? 이 어떤 오늘 원래 선고가 나오면 곧 임명할 거라는 기대를 한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판단을 보면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상목 권한대행 쪽에서 낸 의견서의 내용이 우원식 의장이 권한쟁의를 제기할 자격이 있는 것이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명의로 권한쟁의를 냈기 때문에 우원식 국회의장 개인이 낸 게 아니고 국회 명의로 낸 거기 때문에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라고 지금 최근에
여당 쪽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거든요. 예. 그 의견을 최상무 권한대행 쪽의 의견서에 그대로 담아가지고 제출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권한쟁의가 이제 이루어지게 된 건지를 국회 쪽에서 소명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지금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대립을 좀 첨예하게 하다 보니까 뭐 가능하면 좀 신중한 자세를 헌재 쪽에서 보여야 된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그 논란의 여지를 좀 줄이는 차원에서도 한 번 더 기회를 갖기로 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쪽의 추정인데요. 이따 이 헌법재판소의 속내에 관해서 임주봉 교수 4부에 모실 테니까 그때 한번 자세히 이런 판단 배경에 대해서 자세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윤 대통령, 윤석열 피의자에 대해서는 여권 지도부에서 계속 만나오면서 어떤 그 메시지를 계속 흘리는 것 같습니다. 그 여권 그 내부 혹은 뭐 저류에서는 이미 조기 대선을 위한 준비가 시작됐다라는 얘기들이 많은데 그 와중에도 이제 여당 지도부에서는 윤석열 피의자 혹은 피청구인하고의 관계를 제대로 좀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오늘도 예고했던 대로 국민의힘의 지도부죠. 이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에다가 플러스로 나경원 전 원내대표 국회의원까지 더해가지고 윤석열 그 피의자를 서울구치소로 직접 찾아가서 접견을 했다라는 거고요. 이미 뭐 지난주에 예고가 돼 있었습니다만 오늘도 역시 이제 논란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여당에서 그러면 사실상 그 내란 피의자를 옹호하고 내란 피의자 윤석열 씨와 이제 함께 가는 거냐. 뭐 이런 이제 그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면회가 30분 정도 진행이 됐고요. 끝나고 나서는 나경원 의원이 주로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윤석열 피의자가 그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야당 주도의 줄 탄핵을 비롯해서 사실상의 뭐 예산 삭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국정이 마비되는 거를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피치 못할 이유로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한 건데 뭐 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러한 조치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내란 행위에 해당하는 이제 계엄 조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추가로 정치적인 언급도 했다라는 게 이제 나경원 의원의 전언인데 당이 하나가 돼서 2030 청년들을 비롯해 국민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당의 역할을 부탁을 했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고 그리고 뭐 대통령은 어쨌든지 간에 이번 계엄을 통해서 그동안 민주당이 일당의 마음대로 국정을 사실상 마비시킨 그런 여러 가지 행태를 국민들이 알게 된 것은 다행이라는 말을 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의 윤석열 피청구인 쪽에서 이제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했었던 얘기의 반복이죠. 민주당이 그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행태를 국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충격요법의 하나로 이제 비상계엄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다시 한번 반복한 겁니다. 임 작가가 말씀하신 그런 어떤 사유들이 사실상 어떤 탄핵 사유에 대한 범죄 행위에 대한 자백이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 나오는 이유가요. 왜냐하면 이제 헌법상의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이유에는 이런 야당이 국정을 마비시킨다든지 야당이 국무위원들을 탄핵한다든지 야당이 헌법에 있는 권한으로 예산안을 삭감한다든지 이런 걸 사유로 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요. 이게 어떤 탄핵 사유가 바로 자기가 어떤 본인의 탄핵 사유를 설명하는 듯한 꼴이 되는데요. 뭐냐면 예산 삭감으로 계엄을 했다면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이고 아까 설명해 주셨다. 그렇습니다. 국민들에게 경고를 하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면 그것도 역시 탄핵 사유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탄핵 자체는 이미 탄핵 심판 자체는 포기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분석이 나오는 이유가 배경이 이런 것 같습니다. 보면. 그리고 사실 이런 그 이제 헌법에 맞지 않는 이유를 대지 않으면 다른 이유를 대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뭐 지금 이제 검찰의 공소장에 적혀 있는 것처럼 야당 정치인들을 생포해가지고 고문으로 하려고 했다 이런 이유를 댈 수는 없는 거니까 아마 이제 옹색한 처지에서는 이유를 만들어내는 쪽이 조금 더 가까워 보이는데 이유를 만들다 보니까 탄핵 사유를 인정하는 꼴이 되는 그렇습니다. 거고요. 정치적으로 오히려 더 의미가 있는 것은 뭐 이런 이제 앞뒤가 안 맞는 주장보다는 그런 주장을 거의 고스란히 언론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실상의 이제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는 여당의 주요 중진 국회의원들이나 뭐 윤상현 의원, 나경원 의원 같은 인사들 혹은 여당의 지도부가 직접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게 이제 앞으로 있을 조기 대선을 앞두고 더 이제 중요한 정치적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당 지도부 인사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이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당 대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권성동 원내대표 이런 인물들이 오늘 접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미를 축소시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니고 개인적 차원의 면회다.
라고 자꾸 강조를 하는 건데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주말에 있었던 기자간담회에서 이게 무슨 정치 현안이나 수사, 재판과 관련해서 논의를 하러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개인적인 차원에서 가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이거 대통령 면회가 좀 신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당 일각의 지적을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정치 이전에 인간 대 인간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보고 친구가 어려운 상황일 때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건 인간으로서 당연한 도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권영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오늘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나는 지도부 차원에서 방문한 게 아니라 그냥 액면 그대로 개인 자격으로의 방문이다 라고 강조를 했고 우리 당 출신 대통령이고 지금은 직무 정지 중일 뿐이지 않느냐. 그런데 야당 어떤 의원이 왜 구치소까지 찾아가냐 그러는데 아니 구치소에 집어넣었으니까 구치소에 찾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상당히 좀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도 사실 성립을 안 하는 것이 여당 지도부 인사 그것도 이제 투톱이라고 할 수 있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하필 같은 날을 잡아서 언론에 사실상 공개를 하면서 굳이 접견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접견하고 나와서 나경원 전 원내대표 이런 중진급의 인사가 내용들을 전부 이제 언론에 소개를 하면서 사실상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게 무엇일까? 그거는 곧 어떤 공적인 역할을 하는 걸로밖에 볼 수 없지 않느냐. 너무 당연한 지적인 거죠. 개인으로 가서 만난다. 참 설득하기 어려운. 사실은 국회의원 한 명이 접견을 하더라도 그걸 개인 자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고요. 저희가 이제 일본의 우익 정치인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 때도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의 명목은 항상 개인 자격의 참배였습니다. 근데 그걸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개인 자격, 국회의원이 가서 참배라는 걸 개인 자격으로 보겠습니까?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 맥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개인 자격으로 가고 싶었으면 언론에 알리지 않고 몰래 갔다 오면 되는 거죠. 굳이 이렇게 동네방네 소식을 전하면서까지 갈 필요가 있었느냐. 뭐 이런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임 작가 설명하셨듯이 누가 봐도 정치적 행위인데 이걸 개인 자격이라고 강조하는 것이 명분은 참 본인들이 생각해도 명분은 없구나.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한 것 같고요.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김성훈 2차장이요. 경호처. 구속영장 또 신청한다고요? 네, 2차 구속영장을 좀 청구하려고 지금 경찰에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완하기 위해서 오늘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추가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압수수색 같은 경우는 개인에 대한 압수수색이었기 때문에 조금 성과가 있었는데요. 일단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서 비화폰을 이제 확보를 했고 그리고 개인 휴대전화들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비화폰을 누구랑 그 통화를 했는지 같은 거를 앞으로 경찰이 좀 확인을 할 수 있게 될 거고요. 개인 휴대전화 같은 경우는 포렌식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추가로 좀 자료를 얻을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경찰에서도 상당히 좀 공을 들이고 있는 게 검찰에서 계속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그 구속영장 청구를 안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반려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보완 조치를 통해서 구속영장을 좀 발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의 연장선이지 않나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그 초두에 설명한 그 부분과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경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압박을 하고 또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반려를 하고요. 이런 것도 어떤 그 검찰의 수사 행위랑 일맥상통하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결 관계를 좀 같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경호처 차장이나 본부장에 대한 그 사람들 개인에 대한 어떤 뭐 처벌도 중요한 문제지만 지금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경호처 자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경찰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호처 압수수색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의 내란 관련된 중요 행위자들이 비화폰을 많이 사용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비화폰을 누구랑 언제 얼만큼 통화했는지를 확인하려면 비화폰의 서버를 압수수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비화폰 서버가 경호처 내에 있다 보니까 경호처가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경호처 차장이 그걸 막으면 압수수색이 안 이루어지는 상태입니다. 이걸 풀기 위해서라도 경호처 차장과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꼭 필요하다. 지금 경찰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검찰은 그 영장을 계속 막느냐. 여기에도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경찰에서 이유로 되는 거는 이제 검찰에서요. 검찰에서 이유로 되는 거는 이제 수사가 좀 부족해서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였는데 뭐 오늘 압수수색이나 이제 추가 수사를 통해서 검찰의 판단이 달라질지 그게 안 된다 그러면 혹시 이제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액면 그대로 믿기에는 약간 여러 가지 정황이 좀 의심스러운 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그 주요 강요들을 향한 수사는 좀 막혀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의심하는 그 야권 인사들이나 경찰 인사들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조했듯이 중요한 부분은 검찰
조직 자체에 대한 수사 그것도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